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7살의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그날 병원에서 큰 소리로 울던 제가 어른들 손에 이끌려간 곳이 외삼촌과 외숙모의 집이었어요.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부모님은 어디 갔는지, 왜 집에 갈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외삼촌과 외숙모와는 자주 왕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 어색하기도 하고 불안했어요. 외숙모는 처음 저를 보시고 한참을 우시더니 그 다음 날부터 정말 친딸처럼 저를 대해주셨어요. 외숙모에게는 저보다 2살 많은 딸이 있었는데 언니라고 부르라고 하셨죠. 처음에는 언니도 저도 어색했어요. 갑자기 가족이 되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언니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제 손을 잡고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숙제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외숙모는 항상 저를 친딸과 똑같이 대해주셨어요. 옷도 같이 사주시고 용돈도 똑같이 주시고 생일도 똑같이 챙겨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건 외숙모가 저를 단 한 번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혈연관계인 언니와 저를 완전히 똑같이 대해주셨으니까요. 심지어 제가 아플 때는 언니보다 저를 더 걱정해 주시기도 했어요. 나중에 언니가 농담으로 엄마가 수진이를 더 예뻐한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외삼촌도 정말 좋으신 분이셨어요. 제가 디자인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미술학원비까지 대주셨어요. 그렇게 외삼촌 외숙모 밑에서 자란 저는 디자인 대학에 진학했고 학비며 생활비며 모든 걸 대주셨죠. 저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밤새워 과제하고 공모전에서 상도 받고 학점도 최상위권을 유지했어요. 졸업 후 디자인 회사에 취직해서는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외주 일도 닥치는 대로 받아서 했어요. 주말에도 카페에서 개인 작업을 하고 집에서도 새벽까지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어요. 외숙모는 제가 너무 무리한다고 걱정하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외숙모께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악착같이 일한 결과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디자이너가 되었고 연봉도 상당히 올랐어요. 프리랜서로도 일을 받아서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외숙모와 외삼촌께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었거든요. 회사 선배 소개로 남자친구를 만나 3년 정도 사귀다가 결혼하게 되었어요. 외숙모는 정말 기뻐하시면서도 서운해하셨죠. 결혼식 날에는 아예 펑펑 우시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을 보니까 코끝이 찡했어요. 정말 친딸을 시집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이셨던 거죠. 결혼식 후 외숙모가 저를 꼭 안으시면서 우리 수진이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셨는데 그때 저도 눈물이 났어요. 남편은 처음엔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외숙모께도 인사 잘 드리고 외삼촌이 입원하셨을 때도 몇 번 병문안을 왔었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결혼 1년 차에 외삼촌이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지셨어요. 외삼촌은 당뇨를 20년 넘게 앓으면서 여러 합병증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돌아가셨죠. 저는 정말 슬펐어요. 제게는 친아버지나 다름없으신 분이셨거든요. 남편은 장례식장에 1시간 정도만 있다가 회사 일이 있다며 갔어요. 시어머니는 아예 오지도 않으셨고요. 외삼촌이 돌아가신 후 외숙모는 정말 많이 바뀌셨어요. 활발하시던 분이 갑자기 말도 줄어들고 한숨만 쉬셨어요. 병원비며 장례비며 쌓인 빚도 만만치 않았고요. 2년 후 언니가 결혼 소식을 알려왔어요. 외숙모는 살던 집을 팔아서 언니 결혼 준비에 보태셨어요. 그리고 월세로 작은 원룸을 알아보기 시작하셨어요. 언니도 외숙모가 살던 집까지 판다고 하자 극구 반대했는데 외숙모는 제 결혼 때와 마찬가지로 언니한테도 비슷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셨던 같아요. 제 결혼 때도 무리해서 보태주셨거든요. 저는 그걸 가만히 볼 수가 없었어요. 연로하신 외숙모가 좁은 원룸에서 혼자 사시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저를 키워주신 은혜도 은혜지만 무엇보다 외숙모가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있을 수 없었거든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외숙모께 투룸 전세를 얻어드렸어요. 사실 저에게는 큰 돈이었어요. 몇 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거의 전 재산이었거든요. 하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외숙모는 완강히 거절하셨지만 저는 제게는 친어머니나 다름없다고 딸이 어머니 집 얻어들이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집에 돌아가니까 남편이 벌컥 화를 내더라고요. 외숙모 보고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남이라고 했어요. 저는 남이 아니라 친어머니나 마찬가지라고 했지만 남편은 그냥 불쌍해서 좀 키워준 거 가지고 호들갑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끼어들어서 아무리 키워줬다고 해도 남은 남이라고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그게 남이지 뭐냐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결혼하면 네 돈도 우리 아들 돈인데 그런 식으로 네 맘대로 쓰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돈이 왜 어머님 아들 돈이에요. 제 돈은 제가 벌었는데 제 돈이죠. 그리고 꼭 피가 섞여야 가족인가요? 외숙모랑 외삼촌은 절 자식처럼 키워주신 분이세요. 함부로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시어머니가 벌컥 화를 내시며 어디서 말대답이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을 말한 거라고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제정신이냐고 어머니한테 사과하라고 했어요.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했죠. 그날 밤 남편은 시어머니께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어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었어요. 그 후로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 되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말씀대로면 저도 어머님이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고 가족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한참 있다가 그건 다르다고 며느리는 가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외숙모도 제게는 가족이라고 했더니 끝까지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도 이런 말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시어머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에게 외숙모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을 찌푸리셨어요. 명절이나 외숙모 생신 때도 제가 선물을 준비하거나 안부를 드리려고 하면 왜 그렇게 신경 쓰냐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외숙모가 편찮으시다고 병문안을 가려고 하면 시간 낭비라고까지 하셨어요. 급기야 시어머니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받은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밥 먹여주고 재워준 거 말고 또 뭐가 있냐고 그런 건 개나 소나 다 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부모를 잃은 7살 아이를 20년 넘게 친딸처럼 키우는 게 개나 소나 다 하는 일이라고요?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이 사람들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요.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분을 이렇게 모독하는 사람들과는 한 지붕 아래 살 수 없다고요.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제 명의로 된 재산들을 정리하고 이혼 후 생활비를 준비했어요. 다행히 디자인 일로 꾸준히 수입이 있었고 몇 개 회사와 장기 계약도 맺어놓은 상태였어요. 사실 처음에는 많이 고민했어요. 정말 이혼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의 말들을 되새겨보니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외숙모를 그렇게 모독하는 사람들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었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외삼촌이 아프셨을 때도 외면하더니 장례식에 남편은 얼굴만 비추고 시어머니는 오시지도 않았고요. 외숙모가 아파서 제가 병문안 가려고 할 때는 시간 낭비라고 했고요. 항상 저를 부모 없이 자라서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하면서 외숙모와 외삼촌을 깎아내리고 비하하고 무시했어요. 아마 이대로 참고 살면 앞으로도 항상 이런 식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때마침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외삼촌 기일이 다가와서 제가 외숙모한테 음식 준비하는데 보태시라고 기일날 일찍 간다고 돈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또 제가 그렇게 돈을 마음대로 쓴다면서 이번에는 정말 화가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을 왜 도와? 언제까지 그 집구석에 퍼줄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그쪽도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저는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저희는 피도 안 섞였는데 왜 가족인지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것도 없는데 왜 저를 간섭하는지 물어봤어요.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정말 미쳤다고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요. 저는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잘못됐냐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이렇게는 못 살겠으니 당장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네가 이혼하자면 자기가 겁낼 줄 알았냐면서 당장 하자고 하더라고요. 전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남아 있었죠. 시댁 전셋집을 빼는 것이었어요. 결혼하고 시어머니가 원래 월세에 살고 계셨는데 남편이 전세로 옮겨드린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돈이 안 될 것 같다며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흔쾌히 제가 보증금을 내고 제 앞으로 전세 대출까지 받아서 마련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저는 그날 조용히 부동산에 연락해서 집을 내놓았어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갑자기 부동산에서 집을 내놨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집 빼기로 했다고 다음 달까지 나가면 된다고 했어요. 남편도 회사에서 급히 들어와서 정말 미쳤다고 집을 왜 빼냐고 했어요. 저는 어머니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 왜 돕냐고 하시지 않았냐고 어머니도 저랑 피 한 방울 안 섞였으니까 안 도와드리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혼하면 정말 남인데 당연히 내가 해준 집은 빼야 맞는 거라고 했죠. 시어머니가 벌벌 떨면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그 집이 네가 해준 거였냐고 하면서 주저앉더라고요. 남편은 엄청 화를 내면서 저한테 너 같은 여자 정말 질린다면서 하루빨리 이혼하자고 했어요. 저는 고맙다면서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신혼집은 반반이었지만 어차피 거의 다 대출이어서 나눌 것도 별로 없었거든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마지막까지 계속 제 탓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집을 빼버린 걸 가지고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고 제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다고 당신들이 이런 사람들인 줄 몰랐다고 이혼하는 마당에 뻔뻔하게 그 집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았냐고 했죠. 이혼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제가 번 돈과 외숙모께 드린 돈은 제 몫으로 인정받았어요.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외숙모께 말씀드렸어요. 이혼했다고요. 외숙모는 많이 속상해하셨지만 제 선택에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면서 위로해 주셨어요. 그 후 저는 외숙모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어릴 때처럼 외숙모와 함께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2년 후 저는 프리랜서로 완전히 독립해서 일도 정말 잘 풀렸고 수입도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남편을 만났어요. 많이 초라해져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인데 남편은 시어머니와 투룸 월세에서 살고 있었어요. 월세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시어머니 생활비까지 책임져야 하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별로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언니는 아이를 낳았어요. 정말 예쁜 딸이었죠. 외숙모는 손녀를 보시고는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우리 수진이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이런 기쁨을 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에게도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어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함께 프로젝트를 했던 동료가 있었는데 저에게 조심스럽게 호감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전 결혼 때문에 조금 망설였지만 자주 만나면서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은 정말 날 존중해 주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외숙모를 만나 뵙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외숙모를 뵈러 와서는 정말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저를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다고 인사하더라고요. 외숙모도 그런 예비 남편을 보시고 많이 좋아하셨어요. 6개월 전 프로포즈도 받았어요. 이번에는 정말 확신이 들었어요. 며칠 전에는 결혼하면 외숙모 모시고 같이 살자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외숙모가 극구 반대하셔서 모시고 살지는 않게 되었지만
그런 배려를 해주었다는 것에 대해 예비 남편에게 정말 고맙고 감동받았어요. 외숙모도 정말 기뻐하시면서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라고 하셨어요. 다음 달이 결혼식이에요. 이번에는 정말 행복한 결혼이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외숙모가 저의 선택을 온전히 지지해 주시니까 마음이 든든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일도 잘 되고 외숙모와 함께 있으니까 가족의 따뜻함도 느끼고 무엇보다 이제 정말 온전히 믿을 수 있고 사랑하는 예비 남편이 있으니까요. 제게는 혈연보다 진정한 가족이 더 소중해요. 저를 진짜 사랑해주고 힘들 때 함께해주고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존중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